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서 전공 칼럼 두 번째, 경영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로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경영학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이 제 전공이기도 하면서 저는 또 외국계의 전략 컨설팅 펌과 외국계 증권사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영학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셔야 될 텐데, 경영학은 굉장히 방대한 말이에요. 경영학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분과들이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하나를 통틀어서 경영학이라는 전공으로 대학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경영학이라 하면은 사기업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관리의 학문인데요. 이게 말이 뭔가 굉장히 방대하죠. 각 학교마다 학년당 적게는 100명에서 많으면 500명까지 모집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경영학 전공자가 한 300명대이고, 저희 때에는 게다가 자유전공 학생들이 거의 다 경영학으로 빠지고 해서 거의 한 학년 정원이 한 4, 500명 가까이 됐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만 해도. 게다가 여기에 복수 전공하는 인원까지 합치면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대학생들 중에 전공을 찍으라고 하면은 경영학을 찍으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경영학 전공자들이 똑같은 걸 배우고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세부 트랙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재무, 회계, 전략, 조직 및 인사, 마케팅, 생산 운영 관리 최적화, 그리고 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재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재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금융권에 진출하고 싶다면은 재무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사실 재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영학의 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 때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돈을 다 모았으니 이걸 가지고서 기업 운영을 해야겠다,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생 돈만 모으다가 아마 늙어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때는 보통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어 내가 주식이란 걸 발행을 할 건데, 너희가 나한테 돈을 얼마만큼 주면은 내가 주식을 줄게.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어 뭐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두 번씩 그 우리가 실적이 잘 나면은 그거에 맞는 배당을 너희에게 줄 거야. 배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기 혹은 뭐 1년에 한 번, 두 번씩 주는, 일정적으로 주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한테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도 주고, 너희가 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한 경영권도 그만큼 줄게. 너가 우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 대주주가 되면은 우리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혹은 이건 이제 투자의 개념인데, 너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은 내가 주식을 줄게. 이거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대신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망했다, 그 주식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채권은 역시나 제가 돈이 필요한데 이때는 빌리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채권이란 걸 만들 테니까, 자, 이 채권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달달이 아니면 연마다 이자를 쳐줄게. 대신에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리고 내가 망하더라도 너는 내가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 기업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 주식과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서, 뭐 만약에 특정 회사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 주식의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면 배당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내는 곳이 또 금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서 발생한 파생 상품을 공부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혹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내가 어떤 기업을 사고 싶은데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런 걸 이제 평가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업을 사고 팔고 합병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기업을 사고 싶어. 우리랑 합친다는 얘기인데 우리랑 합치면은 우리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랑 같이 합치면은 굉장히 뭔가 더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주관하는 곳이 금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금융권 진출을 꿈꾸고 있어요. 금융은 정말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젊은 나이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성과주의의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젊었을 때 빡세게 일해서 돈을 빡세게 벌고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 혹은 야망 있는 학생들이 금융권으로 많이 지망을 하곤 합니다. 혹은 사기업 내에 있는 재무팀, 뭐 또 뭐 삼성전자 안에도 재무팀이 있고 그 재무팀이 이제 그 회사 안에 돈을 관리하겠죠. 재무팀이 있고 금융공기업, 한국은행 혹은 뭐 수출입은행 이런 뭐 금융감독원 이런 금융과 관련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들어가기 많지 않은데 이런 데를 지망할 수도 있겠고 혹은 행정고시 재경직 뭐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를 재경직을 합격을 하면은 5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 돈을 만지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재무와 관련된 수업들은 뭐 재무관리, 투자론, 파생상품론, 기업재무, 기업가치평가, 금융시장론,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뭐 주로 투자와 뭐 파생상품 그리고 M&A, 기업 인수합병 이런 것과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기업 이런 재무와 관련된 저는 이제 뭐 주식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배워두면 굉장히 금융권으로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계인데요. 역시나 보통 재무랑 회계를 묶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재무와 회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재무가 보통 어떻게 기업이 돈을 끌어모을지 혹은 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혹은 주식과 채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 등을 고민을 한다면은 회계는 보통 어떻게 기업의 회계 관리를 잘 할지 혹은 어떻게 기업이 회계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할지 등과 같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금융권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성향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꽤나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계를 공부하면 보통 회계사를 많이 생각을 하죠. 혹은 사기업의 재무팀 혹은 금융공기업 등을 역시나 지망하기도 합니다. 수업은 회계원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고급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등이 있고 보통 회계사가 되고 싶다면 학교 수업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회계사 준비 학원에 가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전략 부분인데요. 전략이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에 꽂힌 것 같아요. 재무보다도 전략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의 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사와의 관계, 시장 안에서 나의 위치,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 등 많은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전략, 전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전략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업의 전략을 수립을 하면은 기업의 모든 뭐 구성 요소, 뭐 재무팀이든 뭐 마케팅이든 영업팀이든 이런 뭐 엔지니어 팀이든 이런 모든 구성 요소가 그 전략을 목표로 해서 손발을 맞춰서 이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전략을. 이런 경영 전략이라는 분야에 매료가 돼서 전략 컨설팅이라는 분야에 빠지게 되는 경영학과 학생들도 많아요. 세계 최고의 전략 컨설팅 펌이라고 하면은 맥킨지, BCG, 베인 이렇게 세 가지 MBB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가려고 많은 학생들 공대에서도 관심도 많고 경영학과 학생들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전략 컨설팅 펌에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런 전략 컨설팅 펌이나 위에 얘기했던 뭐 재무 이쪽은 이제 또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같은 금융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금융 회사나 전략 컨설팅 펌을 가잖아요. 그럼 국내 대기업하고 연봉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정말 한 3년 안에 연봉 1억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각 회사의 전략실 혹은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보에 밝아야 되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뭐 시장 안에서의 위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 전략 컨설팅 한때 워너비였는데 그래서 BCG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은 뭐 수업을 보면은 전략 경영, 이 비즈니스 전략, 국제 경영, 벤처 창업, 뭐 세계 신흥 뭐 진출 전략 뭐 이런 수업들이 많이 있죠. 네 번째로는 조직 인사 부분인데 이쪽도 역시나 뭐 굉장히 인기가 있죠. 모든 회사에는 인사과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과 인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사라는 건 뭐냐면은 막 인사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인재를 뽑고 뽑힌 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뭐 복지를 어떻게 줘야 될지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뭐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업 문화 자체를 개선을 시키는 노력을 하는 등 많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사과들이. 조직과 인사관리의 매력에 빠진 경영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분야는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복수 전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사 직무는 직무 자체가 전문성이 좀 있는 직무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좋은 게 꼭 한 번 들어간 회사에서 굳이 계속 있지 않아도 돼요. 이직을 해도 거기에서도 자기 직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을 쌓으면 회사를 옮겨 다니고 외부로 강연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꽤나 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인사과뿐만이 아니라 헤드헌터라고 하는 뭐 우리 축구 스카우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헤드헌터 뭐 이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주고 그 인재를 찾아줘서 연결시켜주고 그 인재가 이제 회사에서 잘 다니고 적응을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수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게 헤드헌터인데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인사 관련 담당자를 선발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조직구조와 설계와 같은 수업들이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자, 마케팅. 마케팅도 뭐 정말로 많은 인기 있는 분야죠.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가 별로라면 잘 안 팔립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라고 하면 필요해요, 필요. 뭐가 고객들이 원하는지. 그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다가가서 판매를 권유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마케팅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실전 경험하고 감각이 훨씬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으로는 이론을 쌓고 광고 학회, 뭐 학회라고 하면 학술 동아리인데 광고 학회라든지 마케팅 학회 등을 통해서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실전 경험을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마케팅이 보통 이제 뭐 그냥 뭐 영상 잘 만들고 광고 잘 만들고 이런 거였다면은 요즘 마케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도 등장을 했고 그래서 컴퓨터 통계 쪽과도 많이 결합을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케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영학, 시각 디자인, 영상, 언론 홍보, 광고 홍보, 심리학 혹은 컴퓨터 등을 복수 전공해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결국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계속 내가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가 좀 해줄래 했을 때 누가 돈 주지 않는 이상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영상 편집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등 컴퓨터와 친해져야 할 일이 꽤나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가장 본질적으로 마케터에게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반영하여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수업을 보면은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뭐 마케팅, 소비자 행동론, 국제 마케팅, 관계 마케팅, 마케팅 애널리틱스와 같은 수업들이 열리곤 합니다. 참고로 이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어떻게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케팅 애널리틱스는 마케팅을 어떻게 디지털 뭐 빅데이터 분석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 생산 운영 관리 최적화 이 부분은
경영학 중에서도 약간은 이공계적인 느낌이 있어요. 산업공학하고 경영학의 경계라고 보면 되는데 경영학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공장에서 자꾸 불량품이 나온다. 제품 주문 물량에 비해서 공장이 만들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딸린다. 제품은 막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우리가 그게 만드는 속도가 느려요. 혹은 제품에 주문하는 수량이 막 계절에 따라서 막 자꾸 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리 만들어 둬야 되지? 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혹은 그 예측에 자꾸 실패해서 막 재고가 많이 남거나 혹은 막 필요한데 내가 재고가 부족해서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이거 다 돈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바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경영과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적 접근을 통해서 최적의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최적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이 로봇들이 이제 자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과학적으로 경영학을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분야입니다. 뭐 과목은 수업을 따지면은 뭐 생산 및 운영 관리, 경영과 물류 및 공급 체인 관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소리 계획론, 불확실성과 최적의 의사 결정과 같은 경영과학 학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고 핫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법 분야입니다. 법 역시 경영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을 만들 때, 기업을 운영할 때, 주식을 발행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회사법과 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것도 역시나 회사를 사고 팔 때 혹은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본인의 노동자와 이제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부당해고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노사 관계라고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노사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노사 관계 혹은 기업 안에 준법 관리부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어디 뭐 영업을 하다가 선을 넘어서 법을 위법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준법 관리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곳도 있고 기업의 주식 발행, 인수 합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뭐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 전반에서도 법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도 로스쿨 진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특화를 하면은 자기만의 특수 분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 기업 전문 변호사, 기업의 이제 뭐 기업의 기업의 변호사만 기업법만 다루는 혹은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회계사를 취득한 다음에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스쿨을 진학하고서 경영학 전공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뭐뭐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변호사 역시 의사가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혼자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변호사 역시나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웬만하면 자신 있는 주력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 안에 있는 준법 관리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직원이 직무 도중에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또 컴플라이언스죠. 그리고 자 여기 뭐 회사법, 상법, 법인세법, 조세개론, 글로벌 기업과 법적 환경과 같은 법 관련 경영 수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경영학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경영학 혹은 뭐 금융학, 금융공학, 회계학 이런 식으로 분류시켜 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뭉뚱그려서 뭐 경영학과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에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정말 막연하게 저는 경영학과 가서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면은 굉장히 얘가 경영학에 대해서 뭘 모르는구나 하고서 교수님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경영학이라는 분야 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분야에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진지함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번에는 마지막 전공인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